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재테크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 얘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십시오. 1544-8520 저희 생방송 중에 활짝 열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행복한 재테크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부터 만나보시죠. 네, 저희 오늘은요 이동주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새 정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이에 맞게 많은 변화가 보여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행복한 재테크가 이러한 변화들을 잘 분석해서 여러분들한테 꼼꼼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부터 잘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부동산 정보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또 시장의 핫한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다리고 있는 첫 번째 이슈는요. 한국은행이 올해 들어서 두 번째로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그렇죠. 아마 대선 기간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혼란스러워서 네. 잘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네. 닷새 전이죠. 이미 닷새 전에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자,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면 아무래도 기대감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죠. 기대감이 들어가는 건 사실인데 우리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를 하면 보편적으로 대출금리도 내려갈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생각보다는 조금 그 체감하는 게 덜할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이 표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 DSR이 시행이 되고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면서 은행권에서 기준금리가 내려가더라도 가상금리를 올리면서 적정한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정부에서 가계대출 관리 방안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은행권은 당연히 쫓아갈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작년 9월에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작됐을 때 기준금리는 내려갔지만 대출금리는 오히려 올라가는 양상도 보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지금 이렇게 물론 내려는 가면서 일정 대출금리가 조금 낮아지긴 하지만 이미 우리 이제 쭉 있으면 7월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작이 되죠. 3단계가 시작이 되면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1.5%의 가상금리를 적용을 해서 전체 또 그 대출 총액을 산정을 하고 이에 따라서 은행권에서도 지속적으로도 가계대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새 정부 들어서도 새 정부에서도 가계대출 관리 방안은 풀어줄 기미가 별로 안 보입니다. 오히려 조절할 기미가 잘 보이고 좀 강화할 게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급격한 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의 활성화, 금리로 인한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기에는 조금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잠깐 또 언급하셨지만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가 이 부동산 시장에서 좀 주목해야 할 만한 그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네네. 금리가 이제는 부동산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는 조금 달라진 세상이 돌아왔다. 특히나 최근에는 정책의 변화가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됐다 이겁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런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새 정부가 시작이 됐잖아요. 새 정부가 시작이 됐으니까 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가를 보시면 조금 좋을 것 같은데요. 크게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 이번 정부는 어떤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고 있냐면 지방 소멸을 방지해 보겠다. 그리고 지금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양극화에 대해 관심도 굉장히 높고요. 여기다가 또 공급 활성화라는 카드를 꺼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 세 축인데 그 세 축을 하나하나씩 보게 되면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광역철도망을 활성화시키겠다. 또 철도 기지라든가 차량 기지를 개발시키겠다. 이러한 방안을 또 내놓고 있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GTX를 광역적으로 또 확대하겠다. 이런 말도 갖고 있죠. 또 여기다가 양극화 해소를 하기 위해서 1인 가구나 청년층들을 위해서 역세권이라든가 실세권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런 곳에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고 도심 복합 개발법이라는 것을 더욱 활성화시켜서 공공임대까지 확보를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새 정부가 갖고 있는 부동산 정책적 기조는 공급 활성화를 통한 시장의 안정화 및 활성화다. 대신에
세금으로 가격을 누르는 이러한 정책은 하지 않겠다.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꼼꼼히 잘 체크를 하고 분석을 하신다면 좋은 투자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요즘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는 외국인이 많다고요. 네, 작년 말 기준이에요. 네. 작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주택을 얼마나 보유했나라고 네. 봤더니 일단 10만 가구가 넘습니다. 와. 10만 가구가 넘고 오. 여기서 더 주목할 것은 네. 그럼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 누가 많이 갖고 있냐를 봤더니 이미 56%가 특정 지역에 이제 모여 있는 거죠. 네. 중국인 분들이 많이 갖고 있고 미국 분들도 많이 갖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이게 좀 갈라집니다. 약간 고급 주택은 요분들이 갖고 계시고 중저가 주택, 네. 중저가 주택은 요분들이 좀 많이 갖고 계세요. 특히 이분들이 어느 쪽에 많이 갖고 계실까를 좀 봤더니 자 이렇습니다. 오히려 서울보다는 경기와 인천, 그러니까 인천 같이 경기권이죠. 비율이 굉장히 많죠. 비율이 굉장히 많고 전체 10만 가구 중에 한 9만 가구 이상이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곳들이 경기권에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를 조금 봤더니 부천이라든가 시흥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평택이라든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곳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산업단지들이 딱 포진해 있는 곳이거든요. 지금 일자리가 있으면서 중저가 주택이 포진한 곳들이에요. 이런 곳들에 이분들이 지금 주택을 집중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이분들이 지금 국내에서 한마디로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문제냐 도대체 무슨 외국인이 주택을 갖고 있는 게 무슨 문제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처음 나오는 이야기는 지금 역차별이죠. 내국인들이 국내인들이 우리나라 주택을 사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가 많잖아요. 네. 대출 규제, 앞서 우리 살펴봤던 대출 규제도 있고 여기에 또 세제 규제도 있고 이런데 이분들은 그런 규제를 전혀 안 받아요. 그 자금 조달에 대한 것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든지 간에 주택 가격의 변동성이 크고 주택 가격에 서민들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는 보편적으로 외국인들의 주택 취득을 조금 제한하거든요. 규제 정책을 쓰는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가격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런 나라들이 왜 외국인의 주택 소유를 규제하는지를 좀 우리가 좀 꼼꼼히 분석을 해서 여기에 따른 우리나라도 좀 대안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런 이슈가 되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에게 또 유리한 조건이다 보니까 국내 부동산을 소유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 이슈로 정리해드렸습니다.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이고요.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 잘 파악하시고 무엇보다도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함께하는 이동주 전문가와 얘기 나눌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있거든요. 화면 보시면서 일정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행복한 재테크 생방송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1시 19분 30초 지났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 관련 고민 있으신 분들, 상담 원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십시오. 1544-8520 저희 생방송 중에 활짝 열어놨습니다. 저희 그러면 첫 번째 전화부터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네, 저는 지금 인천 송도 809 SK뷰 아파트에 거주 중입니다. 네. 지금 매도를 지금 해야 되는지 아니면 월세를 놓고 좀 더 보유를 해야 될지 네. 매도 시점이 궁금해서 문의드렸습니다. 네. 아예 팔아버릴까 아니면은 임대를 줄까? 예. 고민을 하고 계시는 저희 시청자분 저희 송도로 가서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이동주 전문가님 바꿔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실거주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실거주 중입니다. 실거주 중이시고. 예. 그런데 이거를 이제 어디 다른 쪽에 이주할 곳은 마련을 하셨고요? 그래서 화성 쪽에 저희들이
수익형 건물, 원룸 건물을 하나 살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지금 망설이고 있는 중입니다. 화성의 원룸 건물에 이제 거주하시면서 예. 예, 이제 임대 수익을 얻으시려고. 예. 그거는 뭐 나쁘신 선택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그 원룸형 건물도 선택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일단 이 송도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예. 그럼 처음에 분양받으신 거예요? 아닙니다. 중간에 저희들이 사서 왔습니다. 아, 중간에 사신 거예요? 예. 그럼 구입한 가격 대비 지금 현재 가격이 어때요? 한 1억 5천 정도 올랐습니다. 1억 5천 정도 올랐어요? 예. 그러면 구입 시점은 좀 시기는 좋았던 것 같고 저는 이렇게 봐요. 여기가 지금 809가 그렇잖아요. 예. 여기가 아래가 609가 그렇고 근데 이 두 곳이 지금 인천시에서 송도 신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아이넥시티인가 그 사업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예. 여기를 이제 그 랜드마크 타워를 중심으로 해서 원래 계획은 주거, 업무, 컨벤션 아마 그럴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직주를 만들겠다라는 건데 이 직주가 지금 깨지고 있죠. 네. 잘 안 되고 있어요. 잘 안 되고 있고 최근에 긍정적인 소식은 뭐냐면 이 송도가 그 경제 자유구역이에요. 여기가 그건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경제 자유구역인데 이 경제 자유구역에서는 이 토지의 용도를 바꾸려면 경제자유청이 있어요. 청이라는 곳인데 이 관리하는 관청이 따로 있어요. 여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없어졌어요. 없어졌고 이 지자체로 이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잖아요. 이 개발 사업에. 네. 그런데 하나 악재가 터진 게 뭐냐면 은행권에서 PF라는 악재가 터진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런 거대한 사업을 하려면 여기 뭐 8조, 9조 막 그런 사업비가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거대한 사업을 하려면 자금을 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자기 자본 비율을 올리라고 그래요. 자본 비율을.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점이 나왔는데 안 좋은 게 지금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 809가 살으려면 지금 인천 1호선 연장 있죠. 예. 요게 지금 빨리 가시화가 돼야 되는데 요것도 지금 속도를 못 내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반영은 되고 있는데. 그럼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는 거냐면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거를 앞으로 이 사업이 가시화돼서 완료가 되고 송도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떠서 송도 신도시가 이제는 경제자유도시처럼 활성화가 되려면 제가 보기엔 아직도 10년이 넘게 걸려요. 이게. 왜냐하면 아직도 지금 미개발된 곳이 많고 개발을 완료해야 되는 곳들도 많잖아요. 예.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럼 내가 과연 10년까지 안 가더라도 5년을 더 기다렸을 때 여기에서 임대를 받고 이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다른 쪽에 자금을 태워서 하는 우리 기회비용이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예. 저는 이때 이 기회비용까지 생각을 한다라면 여기에 자금을 묶어놓고 있는 것보다 다른 쪽에서 얻는 기회비용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굳이 여기에 거주할 곳도 아니고 화성이라는 곳에 내려가서 수익형 건물을 보유하면서 운영을 할 건데 거주하면서 굳이 이것까지 월세를 놓을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자금을 회수해서 다른 곳에 조금 더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거주하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 원룸 건물 있잖아요. 예. 그 건물의 규모를 조금 더 키우거나 아니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예. 아니면 만약에 나는 송도를 포기 못하겠다 그러면 송도 내에서는 여기 가격을 선도해 주는 곳이 있잖아요. 예. 여기가 1지구가 가격 선도해 주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 인천대 입구역에 여기가 GTX가 들어올 거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이 309가 또 활성화가 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선도지구가 109 쫓아가는 게 309, 나중에 후발주자가 될 곳이 209 이런 식이거든요. 인천의 이 송도 신도시의 가격 패턴은요. 예. 만약에 송도를 포기 못할 것이면 이렇게 옮겨 놓으시고 가시는 게 오히려 낫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릴게요. 예. 아시겠어요? 예. 화성이라는 지역은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성의 어디냐가 중요한 거죠. 향남지구 쪽. 향남지구에서요? 예. 그럼 그 향남지구의 택지개발지구의 그 이주자 택지나 협의항도 택지에 지금 건물 지어서 운영하실 거잖아요. 그죠? 예. 맞죠? 예. 저는 되게 거기보다는 많더라고요. 조금 더 위치를 옮기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아. 왜냐하면 우리가 원룸 건물이잖아요. 그죠? 예. 원룸 건물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룸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수요자가 받침이 돼야 되고 이 수요자의 수준이 높아야 돼요. 네. 이 수준이 높아야 된다는 건 뭐냐면 그 수준이 높으려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직장과의 접근성이 좋아야 된단 말이죠. 예. 그럼 향남까지 와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중간에 다른 곳이 더 있지 않을까요? 거주 선호도가 높은 곳이? 예. 그쪽을 조금 더 강구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택지개발지구에 이택이나 협택에서 건물을 지어서 하시는 건 좋은데 거기에 이미 지어 놓으시는 거를 내가 사겠다? 그거는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별도로 한번 상담을 해줘 보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짧아서.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송도 안에서도 옥석을 잘 가려내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번 더 물으셨던 화성 역시도 그 안에서 잘 가려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량 임차인이 들어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수익형 부동산을 운영할 때는요. 네. 우리가 고생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판단이 빠르실 거예요. 수익형 그러면 상가가 대표적인 거잖아요. 네. 그 상가에 우량 임차인이냐 악성 임차인이냐에 따라서 네. 상가를 보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냥 버리고 싶은 마음도 생기거든요. 네.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월세를 지불하는 임차인은요. 나의 소득의 일부를 돈으로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돈으로 내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소득이 만약에 조금 약하다거나 성향이 조금 안 좋거나 네. 그러면 굉장히 운영하시는데 힘들거든요. 따라서 지금 정말 여러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앞선 시청자님처럼 거주하면서 원룸 건물을 통해서 수익을 얻으시려고 고민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절대적으로 딱 체크하셔야 될 게 수요자의 질적 수준을 조금 그리고 소득 수준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1544-8520으로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동암동에 네, 다세대를 갖고 있는데 네. 그 전망하고 좀 여쭤보려고 대표님한테. 알겠습니다. 동우암동 용산 쪽인 거잖아요. 네, 서울역 같아요. 서울역 앞에. 네. 알겠습니다. 다세대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서울역 바로 맞은편이라고 저희가 지역을 보면 될까요? 네, 바로 알겠습니다. 맞은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동주 전문가님 바꿔드릴 거니까 얘기 한번 나눠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제가 대표님을 많이 좋아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동호암동에 다세대를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 입주한 지가 5년 차 됐습니다, 신청. 아, 5년 정도 됐어요? 네, 입주한 지. 혹시 전세 났어요. 동호암동이면 여기 뭐 개발구역 내에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개발구역 내에 있는 거예요. 아, 그 신속통합 지정된 곳이요? 예. 네. 뭘 고민하세요? 아니, 어떤 사람은 뭐 안 된다고 팔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이 두 곳은 동호암동의 상단과 하단이 전부 뭘로 지정된 거냐면 신속통합으로 지정됐어요. 그죠? 네. 이 신속통합은요. 서울시에서요. 정말 적극적으로 미는 사업이에요. 네. 시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이렇게 밀었던 정비 사업이 없어요. 네.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걸 지금 하고 있는 혜택을 지금 다 보시죠.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서울시에서 자문을 해주는데 어떤 자문을 해주냐면 일정한 행정 지원을 통해서 여기를 어떻게 하면은 개발 이익이 납니다. 여기에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 서울시는 이렇게 도와줄 겁니다. 이걸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까지 사실은 우리가 동호암동 정말 고생 많았어요. 그죠? 예. 왜 고생이 많았냐면 여기가 사실은 층고 제한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층고 제한이 있어요. 지금 7층 이하잖아요, 여기가. 네. 근데 이거 신속 통합을 하면 이거 풀어주는 거예요. 층수 제한이 없어져요. 없어지면서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오히려 이 앞쪽에 보면은 여기 서암동 특별계획구역 있죠. 네. 여기보다 지금 오히려 여기가 지금 더 좋게 지금 평가받고 있어요. 아, 일부 여기요? 네, 그리고 또 여기에 또 어떤 호재가 있냐면 이렇게 보시면 서울역 지금 북부역세가 이제 개발 들어갔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여기 전부 다 지금 서계 청파동 뭐 여기 전부 다 지금 개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포인트 이 민족공원 있죠? 네. 이 민족공원이 개발이 되면 자 여기가 아파트로 바뀌면서 여기에 대규모 공원이 들어와요. 대한민국의 제일 큰 공원이 들어와요. 여기를 도보로 이용해요. 네. 얼마나 입지적 장점이 좋아집니까? 뿐만 아니라
여기 바로 옆에 동호암동 바로 옆에는 뭐가 있어요? 너무 지저분하다, 그죠? 야, 동호암동 바로 옆에는 남산이 있잖아요. 예. 자, 남산에서부터 민족공원을 거쳐서 한강으로 이루어지는 서울에서 정말 정성을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 그린웨이. 그린웨이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낡고 노후화된 주택가지만 이곳이 이제 개발이라는 하나의 정책적 특례를 만나면서 이 지역에 발생하고 있는 모든 개발의 호재를 집중적으로 받게 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예. 이곳을 내가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이거 좀 좋아하셔야 되는데 전혀 지금 감흥이 없으시네. 대표님 말씀 드니까 네, 그래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네. 정말 부동산 투자하는 걸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해요. 아, 그래요? 요거 따라패를 해줬는데 그때도 네. 엄청나게 반대를 많이 했어요. 아, 진짜 잘하신 거예요, 근데. 예. 그죠? 왜냐하면 여기 아파트의 가치가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여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가치가 올라가는 곳이지 떨어지는 곳이 절대 아니에요. 네, 이제 자랑하고 다니세요. 대표님 네. 입주하려면 굉장히 멀었겠죠? 이제 신속통합기획은 뭐냐면 주민들이 빨리 진행만 해주면은 10년 내에 무조건 사업 끝나게끔 서울시에서 도와줄게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10년 전후면 가능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서울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이 구역 지정을 받는 순간 네. 조합인가까지 단축이 기존이 5년 걸렸던 게 실제로 통계가 나왔거든요. 네. 2년 7개월이면 끝나요. 굉장히 빨리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제가 세미나 반갑습니다. 한번 가겠습니다. 네, 네, 세미나도 오시고요. 네. 반가웠습니다. 이게 사실 긴가 민가 싶어서 마음이 힘드실 수도 있었는데 안심하시고 네, 즐겁게 시간을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용산 얘기 나눠봤고요. 1544-8520으로 함께합니다. 다음 전화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제가 한 5억에서 6억 정도 투자 금액이 있는데 네,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하나 하려고 해요. 네. 근데 우선은 신축을 사야 되는지 구축을 사야 되는지 조금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신축을 보고 다니긴 했는데 금액이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아서 구축을 제가 가양의 한강타운하고 영등포의 당산이가 현대 홈타운을 봤어요. 네. 그래서 그 둘 중에 어느 게 더 나은 건지를 좀 알고 싶고 그래도 신축이 더 나은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강서에 살기 때문에 그쪽 지역만 좀 봤는데 혹시 제 금액으로 다른 데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도 좀 알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5, 6억 정도로 아파트를 원하시는 거네요. 네네. 네. 지역은 두 군데는 보셨는데 다른 데도 괜찮다는 말씀까지 지금 하셨습니다. 네네. 아파트 2개 보셨다고 했고요. 네네. 저희 이동주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거니까 얘기 한번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님 질문에 답을 드리려면 한 30분은 소요가 될 것 같은데. 네네. 자, 일단 지역을 먼저 한번 볼게요. 지금 당산 2가 현대홈타운이라고 그랬는데 네네. 지금 제가 지도에 찍은 곳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지도 찾아보니까 영등포 구청역에 네네. 있는 거네요. 그죠? 네, 맞아요. 이거를 왜 보신 거예요? 누가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봤는데 역세권이더라고요. 지하철 네. 5호선하고 9호선이 만나나요? 2호선하고 9호선이 만나는 것 2호선하고 같아요. 5호선이 맞나요? 네네. 그래서 자, 너무 지하철이 여기 가까워서 괜찮다 싶어서요. 자, 역세권의 구축단지예요. 그죠? 네네. 근데 지금 질문은 뭐냐면 자, 신축이 있어요. 네. 구축이 있어요. 어떤 게 더 나은 거예요? 요거예요. 그죠? 네네. 이 구축이 신축을 이길 힘이 있어야 돼요. 네네. 구축이 신축을 이길 힘을 가지려면 이게 이 힘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개발이라고 그래요. 네네. 그럼 아파트에서 개발은 뭘 뜻해요? 재건축을 뜻하죠. 네네. 얘 재건축 돼요? 용적률이 많이 높고 네. 재건축은 좀 어렵다라고 얘 재건축 얘기하시는 못 것 해요. 같아요. 리모델링 해야지. 아,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게 틀이 깨지죠. 네네. 그럼 자, 제가 드린 말씀 잘 기억하시고 그대로 가양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가양에 뭐 보셨다 그랬죠? 한강타운. 한강타운. 여기 제일 많이 선호하는 데예요.
한강변. 네. 자, 여기는 가양, 등촌, 택지지구예요. 네네. 이게 택지지구다 보니까 우리가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받는 거 아니야 생각하는데 얘를 따로따로 가면 적용을 못 받아요. 면적 기준이 충족 안 해서. 근데 얘를 합해서 할 거예요. 누가? 서울시가. 네네. 뭐 때문에? 서남권 대개조. 이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들어보지 못했어요.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서울시에 있는 택지개발 중에서 특히 서남권의 요 지역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수변이에요. 한강, 그죠? 네네. 여기를 왜 집중하냐면 한강과 자 주거 바로 옆이 뭐냐면 마곡의 업무지구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 또 식물원이 조성이 돼요. 네.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을 어떻게 갖고 가냐면 직, 주, 락 이게 뭐냐면 직장과 주거와 즐길 거리를 같은 곳에 어떻게 30분 이내에 만들게 라고 한 곳이 지금 이 지역이에요. 네네. 그러면 딱 봐도 지금 여기가 좋은 거 아니에요? 지역적으로? 네, 막 그런. 거기다가 얘는 그러면 이 택지개발지구를 노후를 합해서 적용하니까 뭐 할 거야? 여기 재건축할 수 있게 해줄 거야. 이 이야기 한 거잖아요. 네네. 그럼 앞서 제가 어디였죠 아까? 영등포구청. 거기 얘기하면서 구축이 신축을 이기려면 힘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여긴 지금 그 힘을 갖고 있죠. 네네. 그럼 당연히 여기 해야죠. 그럼 한강. 그리고 정말 힘을 많은 많이 분들이 줄까요? 고민하시는 게 네네. 도대체 신축을 해야 돼요, 구축을 해야 돼요 고민하는데 그거는 출발부터 어떻게 출발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어떤 지역은 어느 곳에 딱 대상을 봤을 때 여기는 신축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네네. 그게 아니면 여기는 구축이 맞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신축이 좋아, 구축이 좋아 이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답을 못 찾아요. 네. 그래서 지역을 먼저 선택을 하는 거고 그 지역이 어떠한 정책적 혜택을 가지고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우리는 체크를 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두 곳을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네. 그리고 만약에 아까 5억에서 6억 정도의 자금으로 어디 갈 수 있어요? 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때부터 막 찾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막 찾아보면 저는 예를 들면 당산보다는 훨씬 거기가 낫고 아까 보신 당산보다는 가양 등촌이 낫고 만약에 또 하나를 더 보신다면 도심 안쪽으로 들어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도심 안쪽으로요? 네, 도심 어디- 안쪽에 왕십리부터 신당부터 여기 행당으로 이어진 라인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금호 옥수 쪽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지역의 구축 중에 지금 리모델링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눈여겨보시는 게 도심이라는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심 내에서 새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개발이라는 호재를 띠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런 것들은 지금 보신 데랑 힘싸움이 가능하면 다시 한번 견줄만 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지역의 구축 단지들을 한번 더 훑어보시고 나서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아시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두 지역 보신 곳 중에서는 가양 쪽 그리고 또 다른 것도 괜찮다라고 하셨으니까 요 압구정에서 다리 건너서 있는 지역 여기는 예전부터 늘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심이잖아요. 도심이고 바로 네. 도심의 업무지구와의 접근성. 여기에 한강다리만 말씀하신 것처럼 한강다리만 건너가면 강남 업무지구와의 접근성. 네. 입지적 장점이 너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노후된 맞아, 이런 이미지로 인해서 맞아요. 선호도가 조금 떨어졌던 그렇지만 지금은 다시 주목받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지역을 잘 찾아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비슷한 궁금증이 있으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희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제가 요즘에 그 재개발 그 갭투자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네, 예, 신당 13구역하고 그 송파에 그 삼전동이라고 있거든요. 네, 예, 거기 하남 쪽에 뭐 모아타운을 알아봤는데. 네, 지금 삼전동 쪽은 이제 모아타운이 이제 무산돼 버리고. 네, 도심복합개발 사업인가 뭐 그걸로 이제 바꿔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이제 소문을 좀 들어보니까 이게 잘 사는 동네라고 이제 서울시에서는 삼전동은
뭐 선정이 안 될 거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말이 진짜 맞는 건지. 맞는 건지. 예, 그리고 이제 신당동 그 13구역 쪽 근데 주변 아파트 시세가 보니까 한 20억 뭐 이 정도 되던데 네. 삼전동은 한 30억 정도 이상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투자 금액이 똑같이 들어가면 예, 삼전동 쪽이 더 좋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투자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잘 사는 동네는 재개발이 어렵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좀 고민이 돼가지고 네. 그래도 삼전동 쪽을 좀 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좀 전문가님 좀 의견 좀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재개발에 관심이 있으시고 두 지역 보신 건데 지금 뭐 이렇게 비교를 해주셨어요. 저도 궁금합니다. 저희 이동주 전문가님 바꿔드릴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도대체 누구예요? 네? 도대체 누가 예. 뭐라고요? 아까 잘 사는 동네는 재개발 안 해준다고 그랬다고요? 아, 네. 그래도 좀 뭐 그 사람 불안하더라고요. 누구예요? 그냥 지인분인데. 자, 재개발은 예. 잘 사는 동네야 못 사는 동네야 이 개념이 아니에요. 재개발은 뭐냐면 법에 의해서 조건을 충족했는데 주민들이 의지가 강하면 해주겠다가 재개발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네네네.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난다고요. 아니 그리고 예를 들면 이거예요. 비용이 같아요. 처음에 비용이 뭐 가령 뭐 예를 들면 뭐 한 3억이라고 치자고요. 그죠? 네. 자, 3억을 쳤는데 내가 결국은 10년 뒤에 우리 알아보신 대로 20억짜리 아파트 가질 거야? 30억짜리 아파트 가질 거야? 그 당연히 30억짜리 아파트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정보에 자꾸 빠지지 마시고 예? 이런 그 내가 미래에 어디에 가치가 더 큰 곳을 가는 게 맞는지를 좀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다음으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개발이라는 게 자,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고 아까 신당이 13구역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사실 여기도 굉장히 좋아요. 여기 지금 동의서 걷고 있어요. 이제 그죠? 예. 제가 알기로는 여기 연번 부여해서 지금 동의서 걷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구에서 이 아래가 지금 10구역 개발 진행되고 있고 여기 아마 모아타운 한 2군데 되고 있을 거고 그죠? 예. 8구역 뭐 좀 있으면 이제 공사할 거고 그다음에 여기가 14구역인가 그럴 거예요. 여기도 그죠? 예. 이렇게 개발들이 전체가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앞서 우리 아나운서님하고도 잠깐 얘기했지만 도심 입지잖아요. 신당동이 위치가 너무 좋아요. 단 하나의 노후된 일반 주택가였다라는 거. 그게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 바로 옆에 보면 동대문. 도심 업무지구의 바로 배후 주거지. 지금도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 중에 한 곳이죠. 다만 이쪽 아래쪽에 금호나 이 옥수동 쪽에 밀렸었던 것이 아파트가 되면서 힘을 얻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좋아요. 좋은 게 맞아서 여기 투자해서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여기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지만 결론적으로는 내가 얼마짜리 아파트가 되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태에서는 여기 삼전동 가는 게 맞다라고 봐요. 아, 맞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그리고 이 지금 삼전동 하단 쪽이 이쪽 하단 쪽이 여기가 원래 모아타운 추진했었어요. 그죠? 네. 여기다가 지금 뭘로 하고 있냐면 도심 복합으로 가고 있죠. 네. 도심 복합으로 가고 있는데 자, 이게 여기는 모아타운은 서울시에서 하는 거고요. 도심 복합은 정부 주도 사업이에요. 근데 여기서 원래 모아타운에서 좀 더 신통으로 방향을 틀었으면 조금 좋았을 텐데 아마 이 추진 주체에서 이번에 시행령 마련된 도심 복합 개발법 시행령 마련되면서 이쪽으로 방향을 튼 것 같아요. 근데 최종적으로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기로는 서울시의 정책 방향을 따라가야지만 이 사업이 빨리 되기 때문에 신통으로 나중에 방향을 또 한번 틀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지역이. 저는 이런 상태로 봤을 때는 결국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결국은 여기 개발할 거다 이 소리예요. 개발할 거다. 왜? 무엇보다 주민들의 의지가 너무 강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아까 뭐했어? 개발하려면 주민들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네네. 그래서 가격적으로도 전체적으로 높고 지역적으로도 훨씬 더 물론 신당동도 도심 입지랑 뛰어난 입지가 갖고 있고 어느 정도의 가격대도 형성하고 있지만 그래도 강남 3구에 해당하는 송파에
비싼 아파트에 둘러싸인 이 지역을 같은 기간을 투자한다라면 이 지역을 진입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을 내보는 거예요, 제가. 좀 도움이 되셨어요? 네. 그럼 죄송한데 혹시 뭐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뭐 이런 거 대략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지금은 전부 다 두 곳 다 초기 단계예요. 그죠? 예. 초기 단계고 보통 초기 단계가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려요. 네네. 왜냐하면 이걸 여기서 막 동의서 걷어서 구에다가 넣고 구에서 시를 올린단 말이에요, 절차가. 네. 그 절차 걸리는 게 한 2, 3년 걸려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사실은 가장 빠른 거냐면 구역 지정돼서부터 준공까지가 단축해서 7, 8년, 10년 이내에 끝내줄 게지 기본적으로 2, 3년은 무조건 기다리셔야 돼요. 어디를 가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곳을 가도 현재 갖고 있는 자금으로 투자가 가능한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죠. 네,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면 좀 더 미래 가치가 높은 곳에 투자하는 게 맞다. 네. 이렇게 결론 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반가웠습니다. 저희 신당과 삼전동 일대의 얘기 비교를 들어봤습니다. 비슷한 고민이 있으셨던 분, 또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544-8520으로 함께합니다. 다음 전화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오목교 부근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애들이 모두 이제 다 컸고 오래 살아서 네, 비슷한 가격대로 이동할까 생각 중입니다. 네, 근데 여기가 이제 나홀로 아파트라 목동 단지 아파트에 비해서 싸서 네. 강동역 부근에 신동아 파밀리에 뭐 건영 그 리가 이런데 네. 좀 숨쉴 데 있고 여기 4만 나오빌 여기 보고 왔거든요. 네. 근데 이 중에 어디가 좋을런지요? 아니면 여기가 살기가 진짜 너무 좋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게 그대로 살고 있는 게 나을지 요거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0대 후반 아들이 이제 예금이 조금 1억 남짓 있는 거 가지고 네. 혹시 이렇게 투자할 다른 데가 있을지 어. 또 나중에 이게 걔가 청약 받을 때 부담은 안 될런지 그런 거요. 이번 질문 역시도 한 30분짜리 질문이 될 것 아이고 같은데. 죄송합니다. 아니, 목동 죄송합니다. 오목교 쪽 거주 만족도는 상당히 높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거기 백화점 앞에 그 한 동짜리 여러 개 있는 거 그 네, 아파트인가 보다. 네, 그죠? 네, 네. 딱 아시네요. 네. 그 숭실대 있고요. 근데 왜 사만나오일 보신 거예요? 네, 네. 이거 가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여길 왜 가요? 가면 안 아니, 되지. 거기 레미안 갔다가 거기를 가봤어요. 만약에 이쪽을 갈 거면 네. 어딜 가셔야 되냐면 그 장승배 기역 있죠? 네, 네. 거기 신동아 네. 리버파크나 노량진 유성이나 상도동 건영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 예. 가격대가 그쪽- 비슷할 거예요. 아, 네, 네. 네, 그리고 강동 쪽에서는 네. 강동 뭐 지역을 너무 확확 왔다 갔다 하셔갖고 어디라고 그러셨죠? 그 강동역 부근에 신동아 파밀리에랑 네, 건영 리가요. 건영 리가는 어디 있는 거예요? 그 바로 맞은편에 있더라고요, 여기에요. 일단 지도상에 안 나와. 안 나오면 가면 안 되는 예, 거예요. 예. 강동역 신동아 파밀리에는 그래도 비교적 주상복합이면서 좀 새 아파트다, 그죠? 네. 아, 여기랑은 조금 고민해 볼 만한데 그럼 여기랑 네. 오목교에 있는 아파트랑 뭐가 달라요? 그냥 다른 건 특별히 없고 여기가 좀 오래 살아서 바꿔볼까 하는 정도예요. 사실 다른 크게 건- 사는 게 불편하진 않아요. 네, 다른 건 오목교에 있는 아파트가 얘보다 조금 더 오래됐고 네. 세대수가 조금 더 적고 적고요. 네, 예. 얘는 또 이제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좀 생활의 편리성이 더 있다 이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네. 지금 목동 재건축 다 되고 나면 이렇게 네. 한두 동짜리 나올로는 오히려 더 가치가 떨어지나 이런 걱정 때문에. 자, 지금 포인트를 정확히 짚으셨는데 역으로 짚으셨어요. 아, 그런가요? 예. 저는 지금 보신 아파트 단지보다 네. 만약에 강동에서는 갈 거면 제가 지금 아까 순실대 거기 대안 쪽 얘기해 줬잖아요. 네, 네. 강동 쪽에서는 만약에 가실 거면 구분다리역의 삼익파크나 삼익가든으로 삼익파크, 삼익가든 명일주공 9단지를 가시면 되고요. 네. 가격대가 비슷해요. 네, 네. 네. 아니면 이 단지를 너무 많이 얘기할 것 같은데. 풍납동에 풍납미성이나 한강극동 가셔도 되고요. 네. 네. 그런데 제 욕심은 네. 여기를 보유해도 나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데도요? 네. 왜냐하면 네. 자, 목동은 14개 단지잖아요. 예. 14개 단지 여기가 한 2만 6천 세대 정도 돼요. 네. 이 세대가 순차적으로 재건축을 할 거예요. 순차적으로. 네. 이 사람들 이주 어디로 가요? 그 주변에 있을 것 같아요. 목동은요. 학교 문제 때문에. 예. 목동은 학원가 때문에
네. 벗어나질 못해요, 2주를. 학원 보내야 되니까. 그러면 어느 단지들로 가기 시작할 거냐면 요렇게 여기 보면 나홀로 아파트나 중소규모 아파트들 많잖아요. 예, 많아요. 그런 아파트들을 막 갈 거예요. 가격이 동반 상승하게 돼요. 아, 그리고 여기는 나홀로 아파트긴 하지만 수요자가 너무 끊임없이 많아요. 그죠? 네. 요즘 계속 집을 보러 와서. 네, 제가 그게 왜 불안한 그런 거예요. 거냐면 예. 대체 수요 찾는 거예요, 자꾸. 아, 가격이 계속 계속 우상향을 하면 했지 그러니까 떨어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저렇게 약간 어중뛴 거 있잖아요. 네. 어중뛸 걸 보시느니 차라리 이걸 갖고 계시는 게 맞고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단지들의 특징이 뭐냐면 네. 아까 노량진에 있는 곳들은 노량진 뉴타운과 바로 붙어 있죠. 예. 노량진 뉴타운 지금 막 철거하고 있잖아요. 예, 제가 장승백에도 한번 봤어요. 네, 네. 그 새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바로 붙어 있단 말이에요. 담벼락 하나로.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이렇게 오목교에 보유하고 계신 것처럼 구축이지만 효과를 볼 수 있다. 네. 그리고 구분다리역 쪽은 제가 말씀드린 곳들은 전부 다 재건축을 할 수 있어요. 아, 그 단지들이. 네. 그래서 만약에 지역적 이동을 해서 갈 수 있다라면 저는 차라리 거기를 선택하겠어요. 아, 네, 그리고 혹시 너무 들어간다 싶을까봐 풍납동을 제가 아까 미성 같은 경우는 재건축 확정됐어요. 네, 그런 곳들을 조금 권해드린 거고. 네. 아시겠죠? 예. 이게 한 번 잘못 이주를 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게 부동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택을 정말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 검토 제가 한번 다시 한번 교수님 해보시고 의견을 듣는 거예요. 그래도 방향 못 잡겠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고 아, 예, 예. 아드님 뭐 아까 1억 5천 투자하는 거요? 네, 네, 네. 그거는 서울에서 뻔하잖아요. 서울에서. 네. 앞서 막 재개발 막 문의들 하시는데 재개발 지정된 곳은 못 해요. 그쵸. 늦었죠. 돈이 많이 들어요. 네. 재개발 네, 네. 가능성이 높은 곳 하자고요. 네. 그럼 가능성 높은 거 우리 오목교 살고 있으니까 가까운 데 있으면 화곡동도 있고 목동도 있어요. 그죠? 네. 근데 화곡동보다 목동이 훨씬 낫겠죠. 네, 네. 그 조금 이제 막 이쪽으로 내려온다라면 보통 이제 당산 쪽에 한번 보시는데 당산 쪽에는 굉장히 접근성을 조심해야 되고 아, 아예 그럼 강동 쪽 보셨으니까 강동 쪽도 보셨으니까 강동 쪽에 천호동 있죠. 네. 요런 데가 지금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런 데 가시는 거예요. 요런 데. 그리고 이 소형 주택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이 돼서 네. 이렇게 지금 1억 5천 정도 놓고 투자하는 소형 주택 투자하면 아드님이 청약통장 갖고 있어서 무주택 네. 청약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아,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제가 막 세미나에서 이야기하고 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미나도 좀 와셔서 좀 들어보시고 우리 조금 예, 더 공부를 좀 가겠습니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 이제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세미나도 이용하시고. 네. 아시겠죠? 오늘 방송이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네, 다시 한번 또 정말 상담을 고맙습니다.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유익한 얘기 저도 함께 경청을 했습니다. 1544-8510 빠르게 다음 전화 또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저는 상암동에 그 네. 4단지에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서대문 뜰한채에 또 하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두 지역이 앞으로 좀 어떨지 하고 이거 두 개 다 갖고 가는 게 맞는지. 네. 예, 그다음에 만약에 한 채만 보유를 하고 싶다면 네. 어느 게 나을지.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추천해 주실 만한 지역이 또 있는지. 알겠습니다. 저희 바로 상담 연결해 드릴 거예요. 상암 4단지, 서대문 뜰한채 이 두 개를 네.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 네. 전문가님 바꿔드릴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지도에 띄우느라고 힘들었네요. 뜰 한 채. 네. 다행히 두 개가 다 나왔어요. 네, 네. 둘 다 입지는 너무 좋아요. 그죠? 네. 아. 그리고 뜰 한 채는 당연히 서울 한복판에 있으니까 당연히 입지 좋죠. 네. 그죠? 그런데 뜰 한 채의 단점을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가격이 참 더디게 올라요. 그죠? 네, 맞아요. 네, 왜 그럴까요? 그 위치가 뒤에 이제 산 약간 높고 그다음에 네. 평수도 좀 작고 그다음에 그죠?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아래쪽에 새 아파트들이 오히려 밀리죠, 지금. 네,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단점을 알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럼 이거 보유해야 돼요? 아. 갈아타야죠. 네. 자, 그런 문제는 상암 4단지를 가져갈 것이냐, 네. 아니면 요거까지 처분을 해서 한 채로 합할 것이냐, 그거예요. 그죠? 네. 네, 맞아요. 저는 한 채로 합할 것 같아요. 한 채로 합한다고 합해.
둘 다 처분해라. 그렇죠. 왜냐하면 상암도 좋아요. 좋고 나중에 여기 뭐 홍대 대장선도 여기 들어오기는 해요. 네, 맞아요. 여기 추가적인 개발 호재도 있기는 한데 그리고 업무지구 네. 바로 겹해 있고. 네, 네. 근데 상암지구의 단점이 네. 학군이 조금 단점이에요. 그죠? 네, 맞아요. 그죠? 제 단점 너무 잘 알고 각각의 단점 잘 알고 있죠. 네. 그러면 이 단점 때문에 지금 사실 고민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갈아타자고요. 어디로? 자, 상암이나 여기에 중간 쪽에 보면은 마포도 있다. 그죠? 네. 마포의 공동 마포 이쪽으로 가셔도 되고 조금 더 욕심 부린다라면 용산 쪽에 들어오셔도 되고. 용산 어디? 용산에 보면 혹시 자금이 되시면 네. 여기에 지금 이촌역 앞에 지금 통합 리모델링 하고 있잖아요. 요런 데 지금이라도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 한 채로 합하시자고 똘똘한 한 채로 아시겠죠? 네, 네. 네, 이게 정리되신 거예요? 네, 네. 아무튼 두 지역 다 앞으로 네, 내다보기에 처분해서 합하자고요. 이건 합하시는 게 맞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유명한 요즘 많이 듣던 똘똘한 한 채 그 표현 나왔습니다.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전화 빠르게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저희 질문 빠르게 받을게요. 네,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제가 지금 효창공원 압력 주변으로 알아보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지역을 보니까 후암동부터 원효로 일가까지 여러 가지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지역은 피가 많이 붙어서 네. 금액이 많이 비싸던데 지금 제가 현재 가용 자금이 5억 정도 있고 네. 지금 이 상황에서 흔히 말하는 영끌을 해서 이미 피가 많이 붙은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아직 구역 지정은 안 됐지만 추진 가능성이 있는 곳을 찾아서 네.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 알겠습니다. 고민이 좀 되어서요. 시간을 돈으로 사느냐 이제 약간 이런 표현이지 않을까 싶어요. 용산 얘기 네. 나눠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힘든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다들 똑같은 고민을 하세요. 똑같은 고민을. 자, 그래프를 막 종종 그리는데 자, 요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요게 단계고 요게 선을 좀 달리 해야 될까요? 요게 위쪽에서 그린 선이 수익률이에요. 네네. 네, 이쪽이 이제 시간이고 이게 뭐냐면 개발이라는 거는 항상 계획을 가지고요. 계획 단계가 있고요. 네네. 실행 단계가 있고요. 완료 단계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스타트를 끊기 시작했으니까 수익률은 생기지만 프리미엄이 자꾸 붙겠죠. 가면 갈수록. 네. 가면 갈수록 프리미엄이 높아지니까 내가 줘야 될 돈이 많아지니까 수익률을 자꾸 줄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지역 내에서 이미 구역 지정된 곳을 볼 것이냐. 이런 곳이겠죠. 이런 곳들. 지금 막 동그라미 막 열심히 치고 있는 곳들. 네. 이런 곳들 막 갈 것이냐. 응? 이런 곳들 갈 것이냐 아니면 빈 곳을 노릴 것이냐. 이거는 사실 선택의 문제인데 지금 자금이 5억 정도 되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5억 정도의 자금으로 당연히 우선순위, 1순위는 선정된 곳을 가야죠. 선정된 곳을. 왜? 앞서 우리 그래프 봤지만 시간이 줄잖아요. 그죠? 네네. 대신에 수익률도 준다는 걸 감안하시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내가 그러면 앞전에 계획하고 있는 거를 가는 건 어떤가요? 고민하신 건 뭐냐면 이거는 대안 상품인 거예요. 대안 상품. 그래서 이런 대안 상품을 할 때는 뭐냐면 어떤 선택을 하시는 거냐면 대안 상품을 할 때는 내가 선정한 곳은 한 곳만 갈 수 있지만 대안을 갈 수 있으면 최소 한 곳, 두 곳은 갈 수 있겠죠. 현재 보유 자금이면. 네네. 그럼 예를 들면 나는 용산도 투자하고 싶고 강남도 투자하고 싶어. 이럴 때 대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자금으로는 당연히 선정된 것을 먼저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결과물이 빨리 나오잖아요. 네네. 이익 실현을 빨리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 같으면 물론 첫 번째 선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청자분이 조금 더 공격성을 가지고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하겠다. 그리고 약간 그 위험을 좀 분산해 보겠다. 그러면은 대안을 선택하신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방송에 좀 더 말씀드리고 싶어도 시간이 지금 짧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네. 한번 세미나 한번 오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재개발 투자에 관심 많으신 우리 시청자분의 얘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시청자분들 만나 뵀습니다. 도움 말씀에 이동주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